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오늘은 조금 옆에 있는 나라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프라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1913년,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그 탄생한 브랜드고요.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. 지금 밀라노가 정말 핫한 지역이잖아요. 그렇죠.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. 그리고 이제 저는 신발을 하니까 신발을 하는 사람은 밀라노를 가봐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, 주변에서. 어쨌건 이제 밀라노에서 1913년에 처음 가방, 트렁크 쪽의 가방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자기 가게를 오픈하고 자기 제품을 만들 때 딱 그 정한 그런 그 컨셉이 최고급?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소재 자체를 되게 좋은 소재만 사용을 했대요.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소가죽. 그리고 양가죽.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쪽으로 보면 악어 가죽, 가방,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지갑, 뱀 가죽으로 만든 가방, 지갑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소재 자체를 조금 특별한 거, 조금 희귀한 쪽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일반 대중이 아닌 왕실, 뭐 이런 쪽으로 그 고객층을 딱 정해놓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. 최고급만 만드는 거지. 네. 차별성. 프라다가 나오자마자 사실 성공한 케이스예요. 네. 근데 거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많이 좌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시기,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이 중산층이 점점 주머니 돈이 생기잖아요.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우리 그렇죠. 생활 여유로움을 모아고 싶어서 다니고 싶잖아요. 네. 근데 프라다는 트렁크, 가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. 철도 뚫리고 기차 생기고 증기관차 생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저걸 타고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트렁크가 잘 팔리게 되겠죠. 이제 1919년도에 왕실에 공급하는 업체로 된 거예요. 이 프라다의 그 로고를 보면 왕실 문양이 있대요. 그러니까 프라다 로고를 이렇게 보면 위에 프라다 써 있고 몇 년,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 왕실 문양이 있는데 그거를 그 왕실에서 인정을 해서 왕실에 공급을 하게 돼가지고 그 문양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평판이 좋아지고 확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? 와. 그러면 이제 계속 뻗어나가는 거지. 네, 그러면서 왕실의 상류층의 귀족들의 이제 세계로, 이탈리아 내에서만 아니라 이제 세계로 딱. 프라다가 번영했던 그 시기는 샤넬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뭐 해야 돼? 집에 있어요. 이 마리오 프라다에게는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나 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딸을 쳐다보지 않았던 거지. 자기 사업의 후계자로. 근데 문제는 아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. 관심이 없었대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회사를 딸에게 이제 줘야 하는 거예요. 루이사 프라다인데 딸에게 전달한 거죠. 루이사 프라다는 그 1950년도 그때쯤 이어받아서 그리고 잘 운영을 해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루이사 프라다도 자신의 딸에게 이제 넘기게 돼요. 프라다가 확 불어나고 혁신적이게 되는 건 이 3세대 때 가서 혁신적이게 돼요. 이제 그때가 1970년대인데 70년대에 이 미우치아 프라다가 인수를 받으면서 이 미우치아 프라다는 패션을 공부하지 않았대요.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를 했대요. 그러니까 패션 업계에서는 좀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 거죠. 패션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패션 쪽으로 온 거지. 이 프라다의 혁신을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이미 잘 잡아놓은 기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엄마랑 이 할아버지가 잘 잡아놓은 기반을 난 공부해서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다면 그 마리오나 그 루이사 프라다가 갖고 있는 그 개념 그냥 계속 계승해야 돼. 근데 미우치아에서 핵심적으로 패션 쪽이나 이런 쪽이 확 달라졌어요. 그럼 그 한 게 뭔데요? 그때 당시에 이 프라다는 조금 올드한 개념이었던 거예요. 젊은 세대하고는 이게 연결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럽지만 이제 혁신적이지 않고 그리고 70년대나 이제 이 80년대를 가면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. 그렇죠, 맞아요. 네, 그래서 얘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. 어떻게 이제 이거를 젊은 세대층으로 가고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1984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라다의 백백이 나오는 거예요. 1984년도에 나일론 소재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든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다 하면 떠올리는 그 가방이
드디어 바로 그 가방. 그쵸. 저도 하는 그 가방. 라일론 소재의 그 백팩, 그 가방이 1984년 미우치아 프라다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돼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소재로 생각될 수 네. 있거든요. 근데 왜 그런 걸 사용을 했느냐,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, 그래도 얘는 라일론 소재로 프라다 벨라 백팩을 만든 거예요. 그게 정말 혁신적이었고 많은 인기를 끌었죠. 1988년도에 패션쇼를 열게 돼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복을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샤넬이나 디오르나 이런 쪽에 비하면 좀 늦은 거죠. 3세대에 와서 여성복을 론칭을 한 거니까. 프라다 같은 경우는 미니멀리즘 해서 저도 기억하거든요. 그 패션을. 네. 이제 그때 80년도에 자켓이 좀 밑으로 내려오고요. 그 다음에 치마는 그 플레어 스커트. 약간. 그런데 플레어가 넘치는 걸 위에 있는 자켓이 눌러주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좀 내려와서. 네. 그래서 그거를 프라다 스타일이라고 부를게요. 1980년도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. 네. 이때 도시 여자들은 거의 그 옷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엄마도 그런 의상을 입었거든요. 자켓이 좀 내려오고 플레어 스커트. 어렴풋이. 그리고 엄마도 약간 그런 옷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예.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만큼 프라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붐을 이뤘고 전 세계적으로 그 붐이었고 80년도 후반 90년도 초에 나온 영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패션이었어요. 저는 프라다의 창시자가 이제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는 맞아. 게 조금 놀라웠고, 근데 또 이게 세대를 거쳐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프라다와 이제 3세대의 프라다가 달라서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좀 재밌었거든요. 근데 프랑스에는 샤넬이 있다면 지금 새로 넘어온 이탈리아는 네. 이제 프라다가 아닐까 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샤넬도 뭔가 심플함, 그리고 이 프라다가 가지고 있는 이 심플함도 뭔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네네네. 차이점이 정확하게 뭘까요? 그 샤넬을 먼저 말씀드리면 샤넬은 심플함 속의 우아함, 단조롭지만 이제 아름다움 네. 이런 것들이 강조가 많이 됐잖아요. 그런 반면에 프라다는 좀 더 도시적이지 않았나. 그때 당시에 이제 샤넬의 의상 옷하고 프라다의 옷을 또 이렇게 비교를 딱 해보면 샤넬은 쭉 떨어지는 그런 자연미? 네. 그래서 이제 여성적인 우아함이 맞아. 나타나는 거고 프라다 같은 경우는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실용적으로 도시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. 전체로 딱 봤을 때는 너무 멋있다. 진짜 아름다워. 이런 게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샤넬이랑 좀 대조된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프라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추함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엄마가 입었던 그리고 제가 10년대에 많이 봤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의 그 의상들 그 의상들이 바로 프라다의 옷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거 내 취향인데?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샤넬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느껴지는데 이 프라다의 의상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듯. 하지만 프라다는 제 취향은 아니라는 점. 저는 샤넬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바로 옆에 있었다. 이게 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표님은 일단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프라다처럼 그냥 계속 잘 나가는 거야. 근데 저는 약간 그 샤넬처럼 힘들게 가가지고 그 추구하는 게 그 기적이고 추구하는 게 샤넬인 거죠. 안녕. 안녕.